미 보건당국이 올 가을 유행할 독감과 코로나19 대비해 두 가지의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시 한 응급요원이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이던 만취 환자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뉴저지주 정부의 세금 수입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 세금 감면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기미가 보이자 보건당국이 올가을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보건당국과 과학자들이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두 가지의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사라지지 않자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쉬운 겨울철을 앞두고 매년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함께 실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가지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하게 될 국민들은 올 가을부터 약국이나 병원, 방문 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동시 접종의 대상자가 될지, 백신 용량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국 과학자문단 회의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매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게 하는 것은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함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간 단위의 정례적 접종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들은 전 세계에서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당국이 계획하는 가을 동시 접종에는 새 제품이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동반하는 이번 동시 접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의 정밀 백신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FDA 고문인 오퍼 레비 박사는 백신이 제조될 때쯤에는 바이러스가 변하고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면역학자인 플로리안 크레머는 독감 백신을 한 해만 접종한 사람이 두 해 연속 접종한 사람보다 더 강한 면역력을 키운다면서 반복적인 접종이 오히려 백신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의회가 코로나19 자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가을 접종 예산을 제 시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산다며 방역조치 재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732명으로 집계되며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2월 20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1% 증가했고 4월 초와 견주면 3배로 늘었으며 확진자 증가 곡선을 보면 오미크론 대확산 때처럼 가파르지는 않지만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는 양상입니다. 미 전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북동부와 중서부에 특히 타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 상당수에서는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당시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2,642명으로 2주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는 어제 기준 318명으로 2주 전과 견주어 7% 하락했습니다.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하자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 산다며 방역 조치 재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7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대 관건은 확진자의 급증이 입원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2차 코로나19 부스터샷, 즉 4번째 백신의 접종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50세 이상인 2차 부스터샷 권고 대상을 그 이하 연령대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뉴욕시에서는 달리는 응급차 안에 있던 한 응급요원이 총에 맞았습니다. 총을 가한 용의자는 같은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만취 상태 남성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경 총격을 당한 사람은 만취 상태의 손님이 있다는 한 술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25세 응급구조대원 리처드 맥몬입니다. 맥몬이 속한 응급구조대는 스태튼 아일랜드에 소재한 펑키먼키 라운지로 출동해 만취한 남성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아 앰뷸런스 안에서는 총성이 한 발 울렸고 만취한 남성은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The driver heard a loud bang. Driver turns around and says to him, "Hey, what the hell was that?" He says, "Guy just shot me." 잠깐 멈춰섰던 구급차는 곧바로 병원으로 다시 출발했고 구급대원의 어깨에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37세 토마스 맥컬리는 NYPD 출신이자 비번이었던 현 뉴욕시 위생국 직원인 조셉 페론에게 포획당했습니다. 페론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용의자 맥컬리를 붙잡고 있다가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was out of it, completely out of it. You could tell he wasn't really coherent, mumbling. 경찰관은 구급차 안에서 용의자 맥컬리가 흥분했던 이유를 파악 중이라면서 맥몬으로부터 통상적인 의료 관련 질문들을 받고 있던 중 갑자기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용의자가 총 외에도 칼과 후추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히며 총기의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맥컬리는 오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어깨 총상을 입은 리처드 맥몬은 병원 치료 후 박수와 환호 속에서 퇴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주 정부 세금 수입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차원의 감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경제활동 위축으로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융자 프로그램, 실업급여 확대, 개인과 가정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오히려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예상 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6월 30일에 끝나는 이번 회계년도의 세금 징수로 514억 달러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7월 회계년도 초에 필 머피 주지사가 인증한 수익보다 80억 달러 이상 높습니다. 세금 수입은 불과 2년 만에 134억 달러가 증가했으며 이는 2020년에 징수된 380억 달러보다 35%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금 수입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판매세이며 지속적인 저금리로 주택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이전 수수료를 중심으로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 시장 호조와 소비자 지출 확대로 인한 세금 수입 증가는 지난 회계년도에 이은 것으로 주정부 차원의 감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의 크랙 커플린 하원의장은 주 역사상 유례 없는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올해 추가 자금이 있고 뉴저지는 지금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지난주 머피 주지사에게 세금 감면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그들은 $1,000와 $500 직접 리베이트를 통해 뉴저지 납세자에게 45억 달러를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Give It Back 이니셔티브와 3월 초에 도입된 법안 패키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발의안의 주요 법안에 따라 총 소득이 50만 불 이하인 납세자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0를 공제받고 개인은 $500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법안인 가스 가격과 인플레이션 세액 공제법은 소득이 25만 불 미만인 가족에게 추가로 $500불 환급 가능한 소득세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 제안은 새 회계년도가 7월 1일 시작되기 전에 주의회가 승인하고 주지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64.52포인트 떨어진 31,490.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의 낙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달 5일 이후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월마트에 이어 타겟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크게 올라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 윌리엄 코널리 대변인은 내년 2023년 5월 3일 이후부터 리얼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연방정부 건물이나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운전면허증 교체 업무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를 24개로 늘리고 직원들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29만 1,000명 정도인데 주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2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해당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국은 현재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리얼 아이디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 리얼 아이디를 받으려면 신청자가 주 전역에 있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수수료는 $11입니다. 공개된 새 뉴욕주 상원 선거구 재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 상원 16선거구에 속해 있는 다운타운 플러싱, 머레힐 일대 대부분이 16선거구에 머물게 됐습니다. 뉴욕주 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지도에서는 플러싱, 머레힐 일대 대부분이 주 상원 11선거구로 편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 법원이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의 지도가 당파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리 맨더링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선거구 재조정안을 다시 그리게 되면서 플러싱 일대가 다시 16선거구에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주상원 11선거구에 포함됐던 베이사이드 H마트를 기점으로 47스트리트 남쪽 일대와 플러싱 은행 동쪽 일대가 16선거구로 편입하게 됩니다. 16선거구의 경우 새 지도에서 아시안 유권자가 기존 59.2%에서 60.3%로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경찰 면허 발급 법제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경찰 면허 발급 제도가 없는 주는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하와이뿐입니다. 뉴저지에서는 현행 경찰 아카데미 수료 시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 집행기관을 떠난 지 3년이 지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등 형식적인 자격증의 형태와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양성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있는 경관에 대한 자격 박탈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관이 증오단체 일원이거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명백히 경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며 경찰 면허 발급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